검찰과 경찰, 감사원의 이재명 의원과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청와대의 사적 채용 의혹과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정치권 상황을 공진성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에 출석해서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도 검경이 동시에 좀 전방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거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늦어도 이제 다음 달 9월 9일 전까지는 수사 결과가 나오고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건이 이제 이재명 의원의 맞은편 집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아파트에 평범하게 그냥 직원들이 숙소로 쓰고 있었느냐, 아니면 이것이 비선 캠프였느냐, 이제 이 문제가 밝혀지는지가 이제 중요한 사건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사실 이제 묵은 사건들을 다시 들추는 성격의 건들인데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었고요. 그리고 백현동 개발 의혹, 그리고 이제 성남 FC 후원금 의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전부 다 그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갖고 그것을 대가로 해서 이제 뭔가 이제 사적인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이재명 의원이 직접 본인이 이제 이익을 사취하지 않았더라도 측근이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사취했다면 그것 또한 이제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서 앞으로 이제 이재명 의원에게는 이제 실현의 시기가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이 1차 변곡점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감사원이 전 정부의 백신 수급이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이제 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감사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몇 가지 이제 포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 집단과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어느 정도 약간 만족시키기 위한 상대방 공격, 이런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보수 유권자들과 지지자들이 집단적으로 과거 전 정부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수감 이후에 상대적으로 이제 집단적인 이제 수모 감정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되갚는 것이 어떤 심리적인 어떤 쾌락 정도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편에서는 이제 민주당 정부의 평판을 깎아내림으로써 낮은 지지율을 상대적으로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도 읽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행정 관료들, 공무원 집단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동시에 이제 수사를 병행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정쟁의 수단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감사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동원하는 것이 과거를 털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런 행정 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예방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데도 자꾸 감사원을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전 정권 관련 수사에 맞서서 민주당에서는 사적 채용 의혹과 인사검증 실패를 또 공격 카드로 쓰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당 정부에 대한 공격에 맞불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표방했던 모토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가 취임 100일 만에 거의 어떻게 구두선에 그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더 아픈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이제 과거 이력들, 이것들이 이제 불공정의 표상처럼 여겨지고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그것을 자꾸 공격함으로써 공정을 표방했던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이제 불공정성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그렇게 적어도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려면 형평성, 최소한의 형평성이라도 맞추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민주당을 향한 공격을 약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조심을 해야 할 테인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 김건희 여사 팬클럽에 게시가 됐습니다. 이건 국가 안보와도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이것이 이제 그 정치를 오래 하지 않은 대통령이 이제 갑작스럽게 대통령직에 오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대통령 본인이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많이 이제 부인에게 의존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했던 전시 기획 콘텐츠 이런 업무들이 사실상 대선 과정에서 깊숙이 관여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을 구성하는 데도 인사와 관련해서 그 과거에 이제 김건희 여사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많은 부분 이제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일정을 이제 공사 구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쉽게 유출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팬클럽이라고 하는 공간에까지 유출되는 그런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 번 제가 이 자리에서도 강조했지만 대통령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확립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부터 좀 공사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좀 이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장 좀 신경 쓰이는 존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해임 건의안이랑 탄핵안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내부에서도 오히려 이게 한동훈 장관을 좀 띄워줄 수가 있다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불러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해 보이는 어떤 감정적 언어가 많이 이제 노출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다 굉장히 이제 소아병적 태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덜 큰 어른들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 진영 안에서 자기 개인적 기준으로만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이런 공격적인 언어들과 조롱하는 언어들을 이제 남발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훨씬 넓은 견지에서 보면 성숙하지 못한 태도들이고 정치적으로 영리하지 못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지적받아 마땅하고 한동훈 장관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것들이 우리 한국 정치의 이제 너무 좀 더 성숙해져야 하는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탄원서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대통령 측근이 자신에게 대표직을 사퇴를 하면 경찰 수사를 정리해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지만 자기가 이런 제안에 거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파장이 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유출된 결과로 이제 그곳에서 어떤 식의 묘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핵심은 이제 대통령을 비롯한 윤핵관들을 탈법적 권력 집단으로 묘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그 과정에서 이제 신군부라는 비유도 나왔는데, 사실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유신 시절에 이제 긴급조치 남발에 비유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그것을 이제 신군부에 비유한 것도 약간은 의도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어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어떤 규정을 남발하는 이런 문제죠. 이것은 우리가 과거 현대사에서 지켜봤던 일들이고, 주로 이제 군부 독재 집단이 사용했던 탄압의 수단인데, 그것에 비유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이제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력들과 점점점 이제 친화성을 가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준석 대표는 이제 당내에서 상당 부분 이제 고립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본인을 지지할 우군을 당 바깥에서 찾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과거의 대표 시절에 서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호남 지역도 많이 방문했지만 호남 지역에서 오히려 우호적인 여론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나올지,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사실 어느 정당 내부의 문제에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이유로 기각을 할 거였으면은 일찍 기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이유는 뭔가 인용을 하려면 훨씬 더 탄탄한 논리적 근거와 정치적 고려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제 그 고민과 논거 제시, 그리고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거의 확대 명인 상황이고, 관건은 이제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송갑석 후보에게 이제 유리한 변화는 윤영찬 후보가 지지를 하고 사퇴했다는 사실이겠죠. 네. 그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자면 이제 지금까지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나왔다면 이제 마지막에 대의원 투표가 이제 결합되기 때문에 그 대의원 투표의 비율이 상당 부분 일반 당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반대로 역결집을 부를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러나 이제 또 친명계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그 이제 3, 4, 5위권 후보들의 경우에 이제 표차가 별로 나지 않아서 어떤 전략적 행동을 하기도 딱히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네. 남아 있는 지역이 결국 이제 서울, 경기 즉 그 이제 최고위원들의 지역구가 있는 지역이어서 송갑석 후보가 최고위원 5위 안에 드는 수 있을지는 아직은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또 전당대회가 이제 조만간 정리가 되면 지도부가 꾸려지고 또 다음은 총선이잖아요. 이제 2년 정도가 남아 있는데 벌써부터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용섭 전 광주시장, 또 육선의 천정배 전 의원까지 이름이 나왔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심심한 노인들과 심심한 기자들의 합작품이라고 얘기하면 당사자분들은 굉장히 이제 불쾌해 하시겠지만 약간은 에피소드적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된 데는 이제 호남 정치가 점점 위축되고 있다거나 뭔가 전국적인 스타 정치인이 안 나온다. 뭐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도 오히려 이제 이런 과거에 나름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었던 정치인들이 다시 복귀해서 출마하는 것이 인구 노령화 상황과 맞물려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득표는 가능하겠지만 문제로 지적한 호남 정치력 회복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제 우리 지역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열렸던 그 광주시 의회 임시회에서 이제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질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시 의원 전원에게 친서를 보냈는데 이 친서를 보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인사교류라고 표현이 되고 있지만 지난 이제 올해 초에 실시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이후에 인사에 대한 권한을 시의회가 가지게 되었습니다만 아직 시의원 개개인에게 보좌관이 책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는 이런 개인 보좌관 제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 시의원들은 그것들을 원하면서 시 행정부로부터 어떤 공무원 인력 파견, 이제 기간제 공무원 제도라는 식의 이제 편법으로 개인 보좌관을 쓰려고 하는 데에서 이제 비롯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집단들은 법 규정에 없는 것을 맞춰줄 수는 없다고 해서 거부하고 있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다시 전출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전입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힘겨루기 양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소통을 좀 더 많이 하자고 하는 친서 형태로 봉합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인 문제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는 의원별 보좌관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한 제도적 해결을 먼저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진성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